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동쌤입니다. 오늘은 2단원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면서 따라가 봐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BC를 CPQ로 연결하여 C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손을 이제 C를 놓으면 처음에는 여기 아래로 A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힘 3mg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빗면이지만 얘네가 중력에 의한 힘이 있겠죠? 여기를 FB, 여기를 이렇게 FC라고 놓을 거예요.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FC는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듯이 EMG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세타가 90보다는 작다는 걸 알지만 얼마인지는 몰라요. 사인 세타가 사인 90이 1이죠. 근데 세타가 9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항상 2mg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3mg랑 어떤 힘이 더해져 있는데 오른쪽은 2mg보다 작으니까 처음에는 왼쪽 방향으로 A라는 힘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는 MA 생각해 보면 F 얼마죠? 3mg에서 FB 더해야겠죠. 방향 다르니까 FC를 뺀 게 총 질량 얼마죠? 6m A예요. 두 번째는 P를 끊으면 여기를 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끊으면 오른쪽은 EM인 물체고 왼쪽은 M인 물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속도 A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FC-FB가 3M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더해줄 거예요. 좌변끼리 더해주면 이렇게 지워지죠. 3mg 나오고 우변끼리 더해주면 9m A가 나와요. 가속도는 3분의 G가 되는 거 괜찮죠? 니은 A는 3분의 G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연달아서 기억을 볼 건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게 뭘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장력일 텐데 이 실의 장력일 텐데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같은 힘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장력, 이 실의 힘은 B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C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에 작용하는 힘이랑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차피 장력 하나로 같으니까 이 Q가 B를 당기는 힘을 Q가 C를 당기는 힘이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장력이 하나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P를 끊기 전에 한번 볼게요. P를 끊기 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장력이 FC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MA 했으니까 EMA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C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P를 끊은 후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죠? 변하죠,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FC가 더 커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FC에서 바뀐 장력을 모르니까 T'이라고 놓을게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EMA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끊기 전이나 후나 가속도 크기가 A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좌변 우변을 각각 더해보면 FC 사라지죠. T-T'이 4M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T'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P를 끊기 전이 P를 끊은 후보다 크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 이거 보고서 뭘 이용해야겠다 느낌 오셨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뭐죠? 감소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 에너지의 양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더 설명을 해보면 감소한 에너지 뭐가 있죠? A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B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마찬가지로 감소해요. C는 어떤가요? 위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해요. 그래서 A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고 B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것이 뭐가 증가하죠? C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가 또 증가하는 거 있죠? 뭐 증가하죠? 등가속도 A로 다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ABC의
운동 에너지도 더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먼저 B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랑 C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mg, hb, C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m이니까 emg, hc예요. 우리가 h는 아직 모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빗면이 C가 더 가파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B에서 B가 감소하는 양이 C가 더,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니까 너무 그림이 복잡해서 딱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 한번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C보다 더 완만해요. 그쵸? 같은 높이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완만하기 때문에 C가 올라간 높이보다 더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HB가 HC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크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비교하는 대상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이거랑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 네,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작은데 여기는 크죠? 근데 여기에 A의 운동 에너지까지 더 더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여기는 크고 얘는 작아야 같다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중력 에너지 포텐셜 감소량이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 네, 이것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꼴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처음 보면은 정지해 있대요. 어떻게 정지해 있대요? 네, A는 중력에 의한 힘 있죠? mg. BC에도 힘이 있어요. 빗면에 의한 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FB, FC를 넣을 거예요. 처음에 정지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mg 더하기 FB가 네, FC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나는 P를 끄는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여기를 끊었대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죠? 네, 처음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FC가 3mg 사인 세타인데 이게 아마 3mg보다 작다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 세타가 90보다 작을 거고 사인 세타는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3mg보다 작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mg 사인 세타 프라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 프라임이 90보다 작을 거고 사인 세타는 1보다 작겠죠. 그럼 얘가 mg보다 작을 거예요. 처음에는 P를 끊으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이라고 놓지 않고 이걸 2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FC에서 FB를 뺀 값이 F는 MA 있을 거거든요. F는 MA니까 4M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Q를 끊을 때예요. Q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Q를 끊었을 때 지금 B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하는 게 B 하나밖에 없죠. 물체가 여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B를 한번 써보면 F는 MA니까 M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A를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A가 보면은 지금 P를 끄는 순간부터 B의 속력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0에서 2t0까지는 P를 끄는 후예요. 그리고 여기 2t0부터는 네, Q를 끄는 후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가속도 A를 보면은 두 번째 A는 기울기니까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죠? 네, 가속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ET0분의 EV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A는 여기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가속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T0분의 EV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T0분의 EV0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한번 놓고서 2번과 3번 한번 비교해 봤더니 FC를 구할 수 있죠. 좌변을 더하고 우변을 더할게요. 그럼 FC는 여기 보니까 정리하면 두 번째 항은 4m T0분의 V0고 얘는 2m
T0분의 V0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FC는 6M T0분의 V0라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FB랑 FC 이렇게 구해놨죠. 근데 이 F는 MA죠. 그러면 FB의 질량은 M이고 가속도 AB라고 넣을게요. 마찬가지로 FC도 MA니까 3M AC일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AB를 한번 정리해보면 AB는 MM 약분되죠. 그러면 T0분의 EV0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AC를 정리하면 T0분의 EV0로 가속도가 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은 T0일 때라고 했는데 T0일 때가 언제죠? 네, 이미 P랑 Q를 둘 다 끄는 후죠. 그래서 그때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냐? 네, 보다시피 같죠? 그 니은은 맞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한번 기억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가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가 A에 작용하는 힘 뭐죠? 네, 여기에 장력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Q가 C에 작용하는 힘 네, 여기에 장력을 얘기할 거예요. 이걸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P와 Q를 끊기 전이죠. 근데 이때는 정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A를 한번 보면은 정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mg랑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t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t는 m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C도 한번 볼까요? C 같은 경우에도 정지에 있죠. C는 왼쪽으로 T'이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FC가 작용하죠. T'이 FC랑 같아요. 근데 FC는 뭐라 그랬죠? 네, 3mg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T가 T'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같다는 틀린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텐데 0에서 2t 제로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언제죠? 네, T는 끊고 Q는 끊지 않은 상태죠. 이때 C의 중력 에너지 포텐셜 감소량이랑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둘 다 B와 C가 빗면에 있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빗면에서 가속도가 얼마죠? 네, G 사인 세타죠. 개념에서 다뤘을 거예요. G 사인 세타인데 여기 보면은 B와 C가 가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속도가 같다는 건데 중력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세타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이 빗면과 이 빗면이 완만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mgh죠. 이거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고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은 질량이 3m이니까 3mg hc일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한 정도가 똑같으니까 B가 올라간 높이랑 C가 내려간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C의 질량이 크니까 아마 C가 어떤 특정한 높이를 내려오면 B가 특정한 높이를 올라가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HB랑 HC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값은 C가 B에 비해서 딱 몇 배죠? 네, 3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을 보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3배이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점 테스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 A, B에 각각 연직 윗방향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똑같이 30N의 힘을 작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를 먼저 볼게요. A는 윗방향으로 30N 작용했죠. 아래는 중력이 한 힘이 있죠. 얼마죠? 네, 20N이죠. 그래서 A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F는 MA 이용할게요.
그러면 30N에서 20N을 빼야겠죠? 그래서 질량 얼마죠? 네, 2kg.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나오죠? 네, 5m/s 세코 제곱이 나오죠? 이게 어느 방향이죠? 네, 위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m/s 제곱으로 윗방향에 작용하는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F는 M이 똑같이 써보면 여기는 30N, 질량은 3kg. 그럼 가속도는 얼마죠? 네, 10m/s 제곱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기억,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알짜임의 크기 뭐죠? 네, 10N이랑 30N이죠. 같나요? 다르죠?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죠? 5m/s 제곱. 맞고, 디귿, 정지 상태에서 1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물었네요. 자, 이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뭐죠? 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처음엔 정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항은 안 봐도 되고, 가속도를 먼저 비교해보면 가속도는 A와 B가 1대2예요.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죠. 1m.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시간 자체는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t제곱 자체가 2대1이 되어야 돼요. t는 루트 2대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A가 B의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틀렸죠. 답은 니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린 칸은 수평면에서 물체 AB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각각 EF, F로 일정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 왼쪽으로 EF, 오른쪽으로 F 있죠? 마찬가지로 나도 오른쪽으로 EF, 왼쪽으로 F.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A, B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볼게요. 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F는 MA 생각해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EF, 오른쪽으로 F 작용하니까 EF에서 F를 빼줄 거예요. M은 질량 모르죠, 아직 우리가. 그래서 그냥 MA 더하기 MB 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처음 가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 근데 가 같은 경우에 지금 EF에서 마이너스 F 했죠? 그러면 이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네, 왼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로 다시 넘어가면 오른쪽에서 EF 마이너스 왼쪽으로 F니까 빼주면 질량 똑같이 MA 더하기 MB고 가속도 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가속도 나는 어느 방향이죠? 네,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질량 같죠? 힘 같죠? 가속도는 지금 가와 나에서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텐데 이제 각각 A, B를 볼 건데 가 같은 경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죠? 네, 왼쪽으로 EF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용수철 힘 6N 있어요. 그래서 알짜 힘은 EF-6N이에요. 괜찮죠? 이게 알짜 힘 A의 크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알짜 힘을 한번 보면은 A를 보면은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용수철 힘 4N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A의 알짜 힘은 4N에서 F를 뺀 거예요. 왜 4N에서 F를 뺐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이동하는 방향이니까 4N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N에서 F를 뺀 거예요. 근데 가와 나에서 우리가 지금 가속도가 같다는 것을 구해놨죠, 크기가. 그래서 이 알짜 힘의 크기가 지금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F-6N이 4N-F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F끼리 뉴턴끼리 모아주면 3F는 10N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F는 3분의 10N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한번 대입을 해서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 곱하기 3분의 10N 마이너스 6N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죠? 네, 3분의
2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B도 한번 구해볼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B의 알짜힘은 6N에서 F를 뺀 거일 거예요. 그러면 6N에서 F가 얼마였죠? 네, 3분의 10N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3분의 8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와 B의 힘을 비교할 건데 F는 MA를 가에 AB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힘 같은 경우에 가는 얼마죠? 네, 지금 3분의 2 뉴턴 나왔죠?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8 뉴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물체로 크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서 이동하잖아요. 가속도 같죠? 질량이 몇 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1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가와 나에서 같다. 이렇게 구해졌죠. 그래서 기억 구했고, 니은 F는 3분의 10N이다. 네, 니은 여기서 구했죠. 디귿 질량은 B가 A의 2분의 3배이다. 2분의 3배인가요? 아니죠. 4배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 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작용했다. 네, M인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했다. 그리고 나는 정지 있던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순간부터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질량이랑 힘이 나왔으니까 우리 F는 M에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F 10N이라고 주어졌죠. 질량은 M이라고 아직 몰라요. 가속도도 아직 모르죠. 근데 가속도를 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이고 위치 시간을 구하는 방법, 위치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죠. 뭐죠? 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S, 위치 얼마죠? 네, 8이에요. V0t인데 처음 이 V0t는 정지 있다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항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은 네, 4초라고 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8은 2분의 1A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속도 얼마죠? 네, 1m/s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1m/s 제곱을 넣어볼게요. 그럼 질량 알 수 있죠? 얼마죠? 네, 10kg이에요. 여기까지 풀고 문제를 봤더니 니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죠? 1m/s 제곱이니까 틀렸죠? 디귿 질량은 10kg 여기 구해놨죠? 디귿은 맞고 기억을 풀어야 될 텐데 기억 평균 속력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V는 V0 플러스 AT죠? 근데 V0는 처음에 0이에요. 그러면 가속도는 처음에 1이었죠. 나중에 몇 초까지 보는 거죠? 네, 4초까지 보니까 나중에 속력이 4m/s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VT 그래프 생각해보면은 처음에는 정지 있었으니까 0에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4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초일 때? 4초일 때. 이때 기울기는 얼마죠? 1m/s 제곱이죠.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 지점, 이 지점이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딱 중간이니까 2m/s가 되겠죠. 기억은 맞다. 이거 알 수 있죠.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 영상의 물체 A와 도르래 아래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나는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F는 MA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F는 얼마죠? 네, P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중력에 의해서 20N 있을 거예요. 이 힘밖에 없으니까 20N은 질량 얼마죠? 네, 5kg이죠. 가속도가 바로 4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도 F는 MA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B에 작용하는 힘 있죠? 중력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20N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A에 작용하는 힘 F가 추가로 있어요. 그러면 이 F가 20N보다 클지 작을지 아직 몰라요. 처음에 F가 만약에 20N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20N에서 F를 뺀 값이 MA니까 5kg 가속도 A 이거나 또는 F가 20N보다 클 경우에는 F-20N이 5kg 그리고 가속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가속도가 가와 나에서 B의 가속도가 크게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번처럼 F가 더 20N보다 작으면 이 왼쪽 식이랑 비교해 볼까요? A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변이 같죠? 그럼 좌변도 같아야 되는데 20N이랑 20-F가 같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F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1번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F는 20N보다 클 때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속 이어가서 풀어보면 가속도 자리에는 4m/s 제곱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N이 되죠. F는 얼마죠? 네, F는 40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풀고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죠? 네, 여기 구해놨죠? 4m/s 제곱 맞다. 니은 F는 40N이다. 맞다. 디귿을 봐야 되는데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면서 가와 나를 비교하래요. 실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기 장력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T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T2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각 B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B의 알짜힘 얼마죠? 네, B의 알짜힘은 마찬가지로 MA를 쓰면 되는데 M은 지금 2kg이고 가속도는 4m/s 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네, 아랫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8N이고 아랫방향으로 8N이니까 T1은 윗방향이죠. 그리고 20N은 아랫방향. 그래서 T1 여기다 쓸게요. T1에서 T1이 20N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크죠? 네, 지금 오른쪽 아래 방향 이동하니까 20N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는 MA를 이용하면은 20N에서 T1을 뺀 값이 M 얼마죠? 2kg. 가속도 얼마죠? 4m/s 제곱. 이게 8N이잖아요. T1이 얼마죠? 네, 12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F는 MA 이용해서 이 F의 알짜 힘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윗방향으로 T2, 아랫방향으로 20N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나에서는 무조건 F가 20N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럼 T2가 무조건 크겠죠? 그래서 T2에서 20N을 뺀 값이 얼마죠? B에? 네, 2kg이죠? 가속도는 얼마죠? 네, 4m/s 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8N이잖아요. T2는 얼마죠? 네, 28N이에요. 그래서 T1은 12N, T2는 28N. 2배인가요? 아니죠. 디귿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B에는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를 연결한 실이 여기 끊어지면서 그 이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M, 3M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공식 F는 MA도 이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가는 힘 하나밖에 없죠. F. 그리고 질량은 4M일 거예요. 우리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4M분의 F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4M분의 F인데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한번 볼게요. 이 작용한 알짜힘을 한번 보면은 3M이니까 MA니까 3M에다가 가속도 4M분의 F 이렇게 구하면 4분의 3F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풀고 문제 먼저 볼게요. 기억.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라고 구했죠? 네, 4M분의 F다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은 볼까요? 나에서 A의 속도는 일정하다. 자, 나에서
A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나요? 없죠.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디귿,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가에서는 4분의 3F고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것까지 구해놨죠. 그럼 나를 구해야 될 텐데 나에는 R자임 얼마죠? 네, F죠. 그래서 나에서가 F고 가에서가 4분의 3F니까 3분의 4배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린 가는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나는 물체의 수평으로 F인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가와 나에서 A, B는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그냥 EM, A는 그냥 M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우리 시작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힘이랑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F는 MA 공식 이용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전체 작용하는 힘 얼마죠? 네, F죠. 전체 질량 3m. 가속도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네, 3m분의 F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에서 A, B에 각각 R자 힘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R자 힘 얼마죠? 네, MA니까 EM에다가 가속도 3m분의 F 하면 3분의 2F로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의 A 부분도 R자 힘을 구하면 MA니까 3분의 1 F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어서 A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의 A인 부분만 보면은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근데 A의 수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힘 F를 작용한 거죠. 사실은 그림은 여기 F를 표현했지만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 F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R자 힘이 얼마냐 했더니 3분의 1 F 오른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3분의 2 F 힘이 작용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3분의 2 F는 어떻게 나타낸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옆에 물체에 B가 붙어 있죠. 2M짜리인 게. 2M짜리인 게 A가 B를 3분의 2 F로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A가 B를 3분의 2 F만큼 미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B도 A를 3분의 2 F만큼 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다시 한번 보면은 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F는 M에 이용할 텐데 작용하는 힘 하나죠. F. 힘은 3M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3M분의 F이죠. 그러면 각각 R자임 A, B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R자임 얼마죠? 네, MA니까 2M에다가 3M분의 F를 하면 3분의 2F고 오른쪽 방향일 거예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R자임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MA니까 3분의 1F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하나 띄워서 보면 여기서는 나의 EM부터 볼게요. EM 자리 B를 먼저 보면 마찬가지로 힘이 F 이렇게 작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물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F를 당기고 있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R자 힘이 지금 3분의 2 F 오른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왼쪽으로 3분의 1 F만큼의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위에 있던 물체의 이 M자리가 B에 작용하는 힘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도 A의 작용 반작용으로 3분의 1 F만큼 힘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A가 B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같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각각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B에
3분의 2 F만큼의 힘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1은 3분의 2 F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F2는 이 나를 보면 되는데 이 나에서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마찬가지로 뭘 볼 수 있죠? 네, 3분의 1 F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F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F1분의 F2를 정리하면 여기는 3분의 2 F, 여기는 3분의 1 F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F는 MA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험 과정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한 레일 위에 놓인 질량 M인 수레 A가 있대요. 여기에 가속도 센서와 힘 센서를 고정한다. 힘 센서와 연결된 줄을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가속도 크기를 측정한다. 그리고 3에서 질량을 처음엔 M이었는데 나중에는 2M인 역학술의 B로 바꾸어서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래프를 보면은 다 가속도 힘에 대해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속도가 Y축이고 힘이 X축이니까 A는 n분의 1 F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거를 Y, 이걸 X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Y는 n분의 1 X다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질량 M인 수레에 실험을 했죠. M이라고 놓고서 F를 증가시키면 가속도도 그대로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속도 힘 그래프에서 힘이 증가할 때 가속도 증가해야 되니까 뭐 대충 이런 모양의 A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레 B로 바꾸면 2n분의 1로 앞에 곱해져요. 2n분의 1로. 그러면 같은 힘을 위아래식에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속도가 처음에는 n분의 f가 되죠. 근데 같은 가속도에 같은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2n분의 f로 더 작아요. 그래서 아, B는 이렇게 작은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그래프가 어디 있나 봤더니 1번에 있죠? 그 답은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림 나는 가에서 A, B를 연결한 실 여기를 끊었을 때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엔 정지했다 했죠. 근데 처음 가에 보면은 A에 작용하는 힘 있죠. 중력 때문에 mg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빗면에 의한 힘도 있을 거예요. B에. 근데 정지했다고 하니까 이 빗면에 의한 힘이 FB가 곧 m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지 있으려면은 이 실의 장력이 mg가 되어야 되는 거 괜찮죠? 그래야 A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해야 되는데 아래로 mg, 위로 작용하는 힘 mg 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아,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g구나 해서 기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나에서 B에 작용한 R자 힘에 대해서 물었네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에 의한 장력이 사라졌죠. 그럼 FB만 있을 거고 이 FB는 mg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는 MA를 보면은 질량은 3m이죠. 그리고 F는 mg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의 R자 힘이 얼마죠? 네, 여기 mg라고 해놨으니까 니은 틀렸죠. 디귿,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자, A의 가속도 얼마죠? 네, 지금 자유낙하고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 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속도의 크기가. 그 g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지금 3분의 1 g라고 구해놨죠. 그러니까 3분의 1 g 이렇게 구하면 디귿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지면에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풍선에 연결된 신을 끊었더니 풍선이 연지기로 올라와
수평한 청장에 다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풍선이 질량이 m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래 중력으로 mg가 있을 거고 정지 있다고 하니까 위에 천장이 풍선에 받치는 힘 때문에 mg가 있어서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풍선이 천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천장이 풍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죠. 왜 아니죠? 딱 보는 순간 알았죠. 풍선이 천장에, 천장이 풍선에. 이게 무슨 힘이죠? 네,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리죠. 디귿 풍선에 작용하는 중력과 풍선이 천장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있나요? 방금 얘기했죠. 풍선이 천장에, 천장이 풍선에 이렇게 돼야지 풍선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풍선이 천장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 기억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사람 A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보트와 같은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문제 봐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뭘까요? 네,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와 보트가 같다. 네, 맞죠? 왜 맞죠? 지금 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얼마인지 몰라요, 질량을. 그냥 m이라고 놓고 스몰 m이라고 놓고 보트를 라지 m이라고 놓으면은 같이 이렇게 묶인 상태로 큰 덩어리를 운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 니은 보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F는 MA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트를 보면은 지금 가속도 일정하다 그랬죠. 왜냐면 증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트의 질량 같죠. 그러니까 알짜 힘의 크기 어떻죠? 네, 같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디귿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줄이 보트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근데 이것도 맞죠. 여기 보면은 스몰 m이랑 라지 m이 있다고 하면 항상 이 실에는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력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랑 보트는 당기는 힘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절연된 수평면에 대전된 도체구 AB가 절연된 실에 연결되어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기억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부호가 같은, 전하가 같은 도체구가 연결되어 있어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전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인력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실에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고 니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먼저 A를 볼게요. 지금 A에는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있죠? 네, 실에 의한 장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에 의한 장력은 왼쪽에 있는 이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이 뭐죠? 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힘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이 장력과 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른쪽을 보면은 B를 보면은 왼쪽에 장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 힘도 같으니까 얘가 지금 B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죠? 네,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장력을. 그리고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이게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같죠. 왜 같죠? 지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랑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죠? 네,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은 크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힘이랑 또 이 장력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은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디귿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틀렸죠? 작용 반작용이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이게 작용 반작용 힘은 뭐죠? A가 실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B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은 B가 C를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사람이 벽의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했더니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이 벽을 지금 F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벽도 사람을 F의 힘으로 밀 거예요. 왜? 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F의 크기와 시간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거 면적이 뭐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충격량은 FT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 면적의 크기가 FT를 곱한 값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네, M 델타 V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들어갈게요. 기억. 사람의 속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속력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질량이 항상 같죠? 사람의 질량이 변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델타 V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T1일 때까지를 보면은 이 면적이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T2일 때는 면적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V1일 때보다 V2가 더 속력이 커지는구나.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기억은 맞다 되겠네요. 니은 T1일 때 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0보다 크다. 아니죠. 우리 방금 했죠. 사람이 벽에 작용하는 힘 F랑 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T1일 때 F0에 힘을 줬다면 마찬가지로 벽도 사람에게 F0만큼 주겠죠. 큰 건 아니고 같아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을 볼 건데 T2일 때 사람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F2일 때 힘이 0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서로 힘을 받고 있지 사람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 사람에 의한 중력과 바닥면이 사람을 또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이 힘이 서로 같다는 게 괜찮죠? 그래서 수직항력과 중력이 같아야 F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다. 이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입니다. 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있네요. 네, 수평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해서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그리고 A가 기준선 Q 이 지점이죠. Q를 통과하는 순간 Q에 정지해 있던 물체 B에 여기 있네요. 물체 B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EF의 힘을 작용하여 B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A와 B는 직선 도로를 따라 나란하게 운동하며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A와 B의 질량은 이 그림에 주어진 것처럼 EMM이고 PQ 거리는 D1, QR 거리는 D2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F는 MA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힘과 질량은 알고 있는데 가속도를 모르니까 가속도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F의 힘이 있죠. B 같은 경우엔 EF니까 A와 B는 힘이 1대2예요.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A가 2M 그리고 B가 M이니까 2대1이죠. 그러면 가속도의 B는 얼마죠? 네, 1대4가 돼요. 그래서 A의 가속도가 A이면 B 같은 경우에는 4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동거리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PQ까지의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그리고 QR까지 걸린 시간을 T2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 PQ까지의 A가 보라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의 등가속도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S는 2분의 1 AT제곱 어떻게 할까요? S는 뭐죠? 네, D1이죠. 2분의 1 가속도는 A라고 했으니까 A T1 제곱일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하나 더 볼 건데 이번에는 B가 Q와 사이에 걸린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D2는 2분의 1, B는 가속도가 4A죠. 4A T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A가 P에서부터 R까지 이 거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D1 더하기 D2는 2분의 1, A의 가속도는 A니까 A, 시간은 T1 더하기 T2 더한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D1이랑 D2 더한 값이 D1, D2 더한 값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A T1 제곱이 더하기 2분의 1 4A T2 제곱이 2분의 1 A T1 더하기 T2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있는 항이니까 여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2분의 A T1 제곱 2분의 1 A T2 제곱 더하기 2분의 1 A 2 T1 T2 괜찮아요?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 항 비교하면 2분의 1 A T1 제곱 지워지죠? 그리고 이 항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3A T2의 제곱 이게 2분의 1 2A T1 T2라는 거죠. 그래서 A가 같이 있으니까 약분하고 T2 T2 약분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네, T1은 2분의 3 T2이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등가속도 공식을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면 D2는 2분의 1 B의 가속도니까 4A죠. 4A T2의 제곱이 D1은 2분의 1 A T1의 제곱이다 라고 놓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AA 지워지니까 D1분의 D2는 4의 T1분의 T2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구해놓은 것처럼 T1분의 T2는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곱해주면 9분의 16이 되죠. 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린 가는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각각 수평면과 빗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 나타났고 나는 가에서 AB 위치를 서로 바꿨을 때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네,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B가 있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줬네요. 이렇게 BA로. 그리고 AB의 질량은 각각 M, 3M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풀어볼게요.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3배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F는 M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힘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 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보이나요? 네. B에 의해서 빗면에 의한 힘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빗면에 A가 있으니까 빗면에 의한 힘이 있겠죠. 빗면에 의한 힘 우리 배웠죠. 뭐죠? 네. 3mg sin 세타일 거고 여기서는 mg sin 세타일 거예요. 세타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같겠죠. 가와 나가 빗면이 같으니까.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가 나의 3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에서 B에 작용하는 빗면의 힘이 3배니까 여기를 3F 그리고 나를 F라고 놓고 문제를 이어가서 풀어보면은 전체 힘이 3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질량은 총 4M으로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B가 네, 마찬가지로 3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A의 가속도 3A, B의 가속도 3A이고 나에서는 B의 가속도 A, A의 가속도 A일 거예요. 그러면 기억 A의 가속도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다. 맞네요. 니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R자 힘 보려면 그냥 F는 MA고 B를 보면 되죠.
B는 질량이 가와 나에서 똑같이 3m이니까 고려 안 해도 되고, 힘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에 바로 결정이 되어져요. 가속도 지금 구해졌죠. 가에서는 3a, 나에서는 a라고 했으니까 힘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니까 틀렸죠. 요 디귿,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먼저 가를 보면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여기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A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장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의 알짜 힘이 곧 장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의 알짜 힘 얼마죠? 네, M, A 3A니까 3M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여기 장력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장력은 뭐랑 같죠? 네, 우리가 많이 다른 문제 다뤘듯이 마찬가지로 실이 B에 작용하는 장력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장력을 볼 거예요. 어차피 장력의 크기는 같으니까 이 B를 볼 거고, B의 알짜힘은 곧 장력이랑 같겠죠. B의 알짜힘은 MA니까 3M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크기가 같네 라고 생각해서 디귿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B를 연결한 실 P, 여기가 끊어진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고 ABC의 질량은 3m/2m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부탄 먼저 볼게요. 자, ABC 전부 다 빗면 위에서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아래 빗면에 의해서 중력이 빗면에 의한 힘이 있을 거예요. 이 힘을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F라고 둘 건데 이 F는 우리가 개념에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네, 3mg 사인 세타라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BC에도 빗면에 의한 힘이 있을 텐데 이 힘은 모르니까 스몰 f라고 놓고 mg 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A에 작용하는 경사와 BC에 작용하는 경사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스몰 f로.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죠? 네, 자동적으로 이 스몰 f가 되죠. 왜? 이 mg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가에서 B의 가속도를 알려줬죠. 얼마라고 알려줬죠?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알려줬어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A라고 놓을 거예요. 다만 가와 나에서 B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만 알려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을 가질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실이 끊어졌으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운동하는 방향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 F는 MA를 또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라지 F에서 스몰 3F를 뺀 게 전체 질량 얼마죠? 네, 지금 6m이죠? 6m 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A에는 라지 F라는 빗면에 의한 힘이 있을 거고 BC에는 각각 스몰 F, 스몰 EF에 의한 힘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B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A라고 같이 놓았으니까 F는 MA를 이용해 보면 스몰 F는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에서 B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은 먼저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3F는 3MA이고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줄게요. 더하면 라지 F는 9MA가 되죠. 그래서 라지 F가 9MA라는 걸 알고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9MA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문제를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 가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참 많이 다뤘어요.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걸리는 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이 같은 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뤘듯이 이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P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실이니까. 마찬가지로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번엔 이 장력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실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B만 보면 되겠네 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B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빗면에 있는 B가 있으면 이게 처음 이야기했던 T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T'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라 했죠? 네, 왼쪽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력은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크다 라고 되어서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니은을 볼게요. 니은, 나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Q가 B에 작용하는 힘, 네, 이 사이에 걸리는 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 장력 0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이 빗면에 있는 B와 C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이 물체 BC가 통째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오른쪽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알짜임 한번 구해볼까요? F는 MA를 이용해서 지금 전체 힘은 3F라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질량은 3M이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죠? 네, A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B의 가속도를 B의 알짜임으로 따로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MA니까 스몰 m의 A가 되고, 자, C의 알짜임도 2MA가 될 거예요. M도 그대로 MA가 되고 C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EMA니까 둘 다 안에 사이에 걸리는 장력에 힘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B의 오른쪽 방향으로 F란 힘이 있고 C 같은 경우에도 EF란 힘이 있잖아요. 만약에 장력이 존재했다면 스몰 f에 라지 t를 더한 값이 MA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F가 스몰 MA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으려면 장력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이 0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D급 볼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지금 ABC가 하나로 덩어리를 묶여서 가속도 A라고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에서 A는 그냥 스몰 A일 거예요. 나를 봤더니 지금 C 끊겨졌죠. 끊겨지고 3M이라는 A 물체는 9MA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F는 MA를 써보면 힘은 9MA고 질량은 3M이니까 가속도는 3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에서는 3A니까 가에서의 3배이다. 그 디귿도 맞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 x가 0m에서 물체의 속력은 3m/s이고 그리고 12m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며 물체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하다. 그림 나는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힘이 양수일 때 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는 플러스 x 방향일 거고 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놓고 바로 문제 들어가면서 풀어볼게요.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x는 4m에서가 x는 10m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항상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식 F는 MA를 한번 생각해보면 물체는 같죠? 같은 물체니까 힘을 비교해보면 되는데 하나는 5N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N이에요. 근데 지금 크기만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5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비가 5대 6이니까 x가 4m에서가 x가 10m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0m에서 8m까지의 기간과 8m에서 12m까지의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다르니까. 물론 힘이 일정해요. 힘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힘이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가속도는 n분의 f죠. 근데 우리 힘은 알죠? 5라는 것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8에서 12m도 n분의 f일 때 이 f가 지금 마이너스 6m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는 n분의 5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n분의 6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각각 구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등가속도 공식 중에 EAS는 낮은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가속도 구해놨죠. 그래서 2 곱하기 n분의 5고
이동거리는 0에서 8m까지 이동했으니까 8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낮은 속도는 모르죠. 근데 처음 속도는 알죠? 네, 문제 주어졌잖아요. 3이라고.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8에서 12m 구간도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을 이용하는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n분의 6으로 주어졌고 이동거리는 8에서 12m까지 이동했으니까 4m 이동했죠. 낮은 속도 알려줬죠. 얼마라고? 5라고. 5의 제곱이고 이때 지금 8m 이때의 속력을 우리가 지금 v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v제곱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을 한번 연립을 할 건데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볼게요. 그러면 n분의 80 마이너스 n분의 48이 될 거예요. v제곱은 지워지고 25 마이너스 9가 되겠죠. n분의 80에서 48을 빼주면 32가 될 거예요. 우변은 16이 되죠. 그래서 m은 2kg이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질량을 2kg이라고 주어지면서 이 8m 이때의 이 V도 알 수 있죠. 그냥 이 시계에 하나의 시계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2 곱하기 2분의 5, 8 곱한 게 낮은 속도 빼기 9다 라고 할 거고 좌변이 40이 되죠. 그러면 V는 얼마가 나오죠? 네, 7m/s가 될 거예요. 그래서 0에서 8m까지는 처음에 3m/s에서 시작을 해서 7m/s가 될 거고 인 등가속도 운동이고 8에서 12m까지는 7m/s에서 낮은 속도 5m/s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각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평균속도 이용할 수 있죠. 네,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속도는 얼마죠? 2분의 3 더하기 7이니까 5m/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속도 얼마죠? 2분의 7 더하기 5니까 6m/s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0에서 8m로 거리는 8m고 평균 속력은 5m/s래요. 그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죠? 네, 거리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처음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은 5분의 8이 될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8m에서 12m를 보면은 거리가 4m이고 평균 속력은 우리가 6m/s라고 구해놨죠. 마찬가지 이 식을 구해보면은 4는 6m/s 곱하기 t2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t2는 6분의 4, 3분의 2죠. 그래서 이 t1이랑 t2를 더해주면 되니까 걸린 0m에서 12m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5분의 8 더하기 3분의 2죠. 그러면 15분의 34가 되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는 마찰이 있는 면에서 크기 F로 일정한 마찰력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그림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처음에는 0에서 t 초 제로일 때랑 t초에서 3t 제로일 때의 운동이 달라요. t 제로일 때까지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네, 마찰이 없는 면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힘이 B에 있는 아래로 있는 mg만큼의 힘을 받는 거고 마찰에 의한 힘은 없죠. 근데 두 번째 구간은 어떻죠? 네, 이 두 번째 양 구간은 마찬가지로 B가 아래로 mg라는 힘 받아요. 근데 하나 더 있죠. A가 이렇게 마찰이 있는 면으로 들어오니까 왼쪽으로 F라는 마찰력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에 있는 그래프, 속력과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뭘 의미하죠? 네, 가속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한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에서 t0일 때랑 t0에서 3t0일 때의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가속도는
T0분의 V0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2T0분의 V0일 거예요. 괜찮죠? 근데 0에서 T0일 때까지는 보면은 F는 MA를 한번 써보면 전체에 있는 힘 하나밖에 없죠. mg로. 전체 질량 얼마죠? 3m이죠.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3분의 1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분의 1g가 T0분의 V0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1g가 T0분의 V0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V0로 정리를 하면 V0는 3분의 1 GT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에 보면 실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었네요. 이게 뭐죠? 네, B 위에 있는 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에서 0.5T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마찰력이 없을 때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때는 M이라는 이 B 물체가 위에는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mg라는 힘이 있죠. 그리고 가속도 방향은 처음에 아래예요. 이때가 0.5T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있는 중력이 더 크니까 나중에 두 개의 힘을 합했을 때 가속도가 아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mg가 t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2t0일 때를 물어보는데 2t0일 때는 언제죠? 네, 마찰이 있는 면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방향이 바뀌죠. 방향의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가속도가 달라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위로 마찬가지로 장력이 있을 거고 아래로 mg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B지만 달라진 건 뭐다? 네, 가속도 방향이 반대로 달라졌을 거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네, T가 mg보다 커야 돼요. 이때가 2T0일 때예요. 그래서 니은을 읽어보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5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건데 디귿에 보니까 라지 F가 있어요. 라지 F 뭐라 그랬죠? 네, 여기서 문제 주어졌죠? 마찰력이라고. 마찰력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 3분의 1g가 T0분의 V0이다 라고 구했어요. 구간 나에서는 가속도가 2T0분의 V0죠. 그러니까 T0분의 V0가 3분의 1g니까 전체는 얼마죠? 네, 6분의 1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구간에서도 F는 MA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힘을 이용할 텐데 자, 여기 힘 어떻게 있죠? 네,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아니라 그림 한번 그려보면 A가 EM이 있을 거고 줄로 연결되어서 BM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래로 mg라는 중력에 의한 힘이 있죠. 그리고 이 A에는 마찰력이 이렇게 F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가속도 방향이 위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F가 라지 F가 mg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 F-mg 이렇게 될 수 있고 전체 질량 얼마죠? 네, 3m이에요. 그리고 가속도 얼마죠? 네, 구해놨죠. 6분의 1g라고 6분의 1g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F-mg는 2분의 1 mg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F는 2분의 3 mg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린 칸은 물체 A와 물체 B 위에 물체 C를 올려놓은 상자를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집 방향 아래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여 ABC가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란은 가에서 A 손을 놓은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A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2초분의 10m/s를 하면은 5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손에 놓은 순간부터는. 그리고 손에 놓은 순간부터의 F는 MA의 식을 이용해 보면은 F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있죠? 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아래로 중력에 의한 힘 10N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N 있겠죠. C에 의한 힘도 있을 텐데 얘는 모르니까 mg잖아요. mg인데 g를 지금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20N이랑 10m을 더해서 마이너스 10N을 한 게 총 힘이구나 라는 게 알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10m 마이너스 10N 이게 전체 힘이고 질량은 얼마죠? 네, 3kg 더하기 m 이게 가속도가 얼마다? 지금 5다 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 더하기 10m의 15 더하기 5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m은 5니까 m은 1k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C의 질량은 1kg이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라지 F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라지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놓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A를 F 힘으로 잡고 있으면 굴러가지 않고 딱 정지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힘을 보면은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힘 10N 있고,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리고 F라는 힘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각각 BC의 중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20N, 그리고 지금도 주어졌죠. M이 1이라고 했으니까 10. 그래서 이 각각의 힘을 다 더한 게 정지 있으려면 평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N 더하기 F가 20 더하기 10이랑 같구나. 그래야 힘이 왼쪽에 작용하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정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F는 20N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번 디귿을 볼까요? 디귿 2초일 때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2초일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2kg인 물체 B가 있죠. 그리고 위에 1kg인 물체 C가 있을 거예요. 각각을 물체에 있는 작용하는 힘들을 표현을 해주면 B에 의한 중력의 힘 20N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C에 의한 중력의 힘 얼마죠? 네, 10N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가속도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2초일 때? 네, 5m/s 제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C의 R자임 얼마죠? C의 R자임은 C의 질량, C의 가속도를 해야 되니까 질량 얼마죠? 1이죠. 가속도 얼마죠? 5죠. 그래서 5N으로 아랫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의 중력에 의한 힘이 10N 아래로 작용하는데 위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겠죠? 네, B가 C에 작용하는 힘일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니까 아래로 5N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힘을 우리가 스몰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N에서 F를 뺀 게, 스몰 F를 뺀 게 5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스몰 F는 5N. 이 5N이 뭐라고요? B가 A에 작용한 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린 가나와 같이 평면에 놓인 저울 위에 물체 AB를 올려놓고 가에서는 B의 연집 방향으로 크기 F인 힘을 아래로 작용을 하고 나에서는 B의 연집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중력에 의한 힘 mg니까 30N이 작용할 거예요. B는 질량을 모르죠. 그래서 m이라고 놓고 아래로 mg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B를 F로 누르고 있으니까 아래로 F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다 더한 게 64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F 더하기 mg 더하기 30이 6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서의 그림을 보면은 아래로 30N 작용하죠. B에 의한 힘 스몰 m이라고 놓으면 아래로 mg 작용할 거예요. F만 방향이 다르니까 30에다가 mg를 더한 거에서 F를 뺀 값이 48N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줄게요. 그럼 라지 F 사라지고 2mg 더하기 60이 1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mg는 60을 빼주면 52가 돼요. mg는 26. 근데 g가 지금 10m/s 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m은
2.6 킬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에 보면은 라지 F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스몰 m 2.6kg 구했고 mg가 26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이 mg를 첫 번째 식에 다시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이 mg가 26이니까 F는 64에서 56을 뺀 걸 거예요. 이 값이 얼마죠? 네, 8N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나에 있는 A, B를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 A가 3kg짜리가 이 아래 있고 위에 지금 M이 2.6kg이라고 알려줬죠. 여기 보면은 2.6kg 아래는 어떤 힘이 있죠? 네, 26N이라는 중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다시 26N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가 B고 얘가 A니까 A가 B를 받친 힘이 있을 거예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이 B가 R자임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이 R자임이 얼마죠? MA예요. 근데 질량은 아는데 우리 가속도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가속도 얼마인지 알아요? 네, 알죠? 얼마예요? 네, 0이에요. 0으로 지금 R자임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정치 있으니까 R자임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나 봤더니 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아래로 중력에 의한 힘이 있고 지금 F로 위로 작용하는 힘도 있죠. 그래서 F에 의한 힘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힘을 합하니까 R자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라지 F는 구했죠. 얼마라고? 8N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이 힘을 모르니까 스몰 F라고 놓을게요. 스몰 F 더하기 8N이 26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스몰 F는 18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2번 니은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위에 물체 B와 C가 놓여 있다. B와 C는 A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 있으며 B는 벽과 실로 연결되어 있고 C는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여 A, B, C 모두 정지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C를 끊었어요. C를 끊어서 A, B, C가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시작할 때 가에서 정지해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정지해 있다는 게 어떤 뜻이죠? 네,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예요. 힘의 합력이 0이려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10N의 힘 작용하고 있죠. 이 실에 작용하는 힘 얼마죠? 네, 10N일 거예요. 그래야 정지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는 MA 엄청 많이 이용했죠. 마찬가지로 힘은 10N밖에 없어요. 질량은 10kg이죠. 가속도가 얼마죠?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네, 여기 구해놨죠. 10N인 거.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니은, 나에서 C가 A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나에 있는 이 그림을 확대해서 A가 먼저 아래에 5kg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빗면이 마찰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B, C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질량을 차라리 써줄게요. 질량을 B라고 C라고 쓰지 말고 3kg, 2kg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C를 오른쪽으로 10N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가속도를 구해놨죠. 그래서 각자의 ABC 각각의 R자 힘을 알 수 있어요. 자, 2kg짜리는 R자 힘이 얼마죠? 네, 2N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이라는 힘이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2가 될 수 있죠? 네, 반대 방향으로 8N이 있어야 두 개가 더해서 2N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8N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A가 C에 작용하는 힘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으로 C도 A에
같은 힘으로 8N이라는 힘을 작용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B를 보면은 B의 R점이 얼마죠? 네, 3N 오른쪽 방향일 거예요. 근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10N짜리 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마찰이한 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3N이다. 그래서 그게 곧 알짜 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3N이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마찬가지로 B도 A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게 3N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잘 구한 게 맞나 생각을 해보려고 A의 알짜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A의 알짜힘을 한번 보니까 MA 하니까 5가 되죠. 그래서 8에서 3을 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5가 나오네. 아, 우리가 잘 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C가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말하는 거죠. 8N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을 한번 볼게요.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가, 나 둘 다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그림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에 있는 그림도 확대해서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5kg 이렇게 있고 마찰 있는 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3kg짜리 있고 2kg짜리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10N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실이 가에서는 끊어지기 전이니까 여기 왼쪽으로 10N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뭐죠? 네, 정지 있으니까 알짜힘이 0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 알짜힘이 0이니까 이 물체 A가 B에 작용하는 힘도 10N일 거예요. 그래야 왼쪽으로 10N, 오른쪽 10N에서 0이 될 수 있잖아요. 힘의 압력이 10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디귿 다시 보면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네, 여기 있죠? 10N. 이게 나는 얼마죠? 여기 있네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3N. 그래서의 3배이다. 3배인가요? 아니죠. 디귿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